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전시 하나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 다녀왔는데, 음.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이번에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두 번째. 두 음. 번째셨어요? 그 아모레 퍼시픽은 좀 많이 좋아하는 미술관이긴 해요. 음. 왜냐하면 일단 거기가 뭔가 뷰티를 하는 어,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도 굉장히 외관도 아름답잖아요. 네. 하얀색으로. 그리고 안에 또 화장품이라던가 뭐 음. 그런 뷰티와 관련된 매장도 있고 또 음. 박물관도 있고 또 뭐 저희가 뭐 PPL은 아니지만 그런 뭐 먹을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또 그 유명한 브랜드도 오솔록도 있어서 그런 음. 오솔록 브랜드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미술과 어떤 레저, 어떤 문화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음. 미술관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또 마침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음. 다녀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병풍과 관련된 전시를 갔다 와봤죠. 네. 전시 제목이 조선 병풍의 나라 두 번째 이야기, 뭐, 투, 뭐, 음.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원래 이게 몇 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원이 있었어요. 이제 오. 저는 원을 갔다 왔고, 아마 그 원 전시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궁중 기록화나 이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음. 이번에는 약간 민간 중심 병풍 어떤 음. 그 전시가 됐던 것 네. 같아요. 전체적인 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갔다 왔을 때 뭐 느낌이라던가, 뭐 이런 어, 거? 일단 그 작품이 개수가 많아서 음,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음, 놀랬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음, 뭐 다양한 시대가 나타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음, 민간이 뭐 미나부터 해서 음. 뭐 그 뭐였죠? 해와 달이 떠 있는 거. 아, 1월 오봉도. 네, 네. 그것까지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중 그림부터 음. 민간에 있는 어떤 민화라던가 음. 그런 이제 궁중부터 민간까지 확실히 다 볼 수 있는 네. 것들이고 사실 거기에 있는 병풍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아니면 뭐 해외도 포함해서 음. 전 세계에서 한국 병풍 중에 유명한 병풍이 지금 다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좋은 음. 것 같고 그럼 보통 이제 무용가로서 음. 무용가로서 병풍을 되게 저희보다는 자주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 본인한테 그 병풍이란 느낌이 어떤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병풍을 사용하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네. 뒤에 세워놓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국악 무대에서는 맞아요. 뒤에 이제 네. 무대 배경으로 네. 세워놓고 하니까. 네, 연주자 독주 네. 하실 때 세워놓고 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 연주자분을 보게 되고, 네. 병풍은 정말 네, 병풍으로서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병풍이라는 게 음. 이 무대에서는 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뭐 병풍 서듯이 병풍 세우다 뭐 이런 표현이 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역할을 주지 않고 음. 뒤에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역할이 작은 사람들을 좀뭐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뭐 놀리는 말? 이런 걸로 약간 음. 병풍 세운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약간 이게 공연계에서는 병풍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병풍 그림에 대해서는 잘 네,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저희는 미적으로 네, 그 작품이랑 어울리는지 음, 그 병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음, 맞는지 음, 일단 보기 좋은지 어. 네, 글씨가 써 있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많이 사용하니까 음. 네. 확실히 이 무용가 분들은 또 뭔가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음. 부분도 있고 또 뭐 오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색이 많이 들어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뒤쪽도 뭐 화조도라던가 네. 뭐 이런 화려한 그림이 있는 것들을 음.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혹시 그럼 무대에서 뭐 공연하기 전이라던가 음. 아니면 뭐 공연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설치되는 병풍 같은 거 좀 자세하게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네. 봤는데 그때는 약간 절벽이랑 네. 그런 산을 주로 어, 그려놓은 병풍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작품에서. 네. 네, 호남 살풀이 춤을 음, 추시는 분 작품을 봤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앞에 돗자리를 깔고 음, 뒤에는 병풍을 세워 네. 두셨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약간 절벽에 나무가 피어 있고 음, 이렇게 돌산 위주로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걸 이제 보통 미술에서는 산수화라고 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죠. 산과 물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전통 이론을 전공하기도 음. 했으니까 보면
어떤 병풍을 어떤 서양 그 무대 장치에 비유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무대 미술 요소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산수화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춘다고 하면 춤을 추는 공간은 실내 공간이지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산 속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어떤 사랑에 관한 춤을 춘다 아니면 사랑에 관한 어떤 판소리를 이제 연행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배경적으로 뭔가 상상력이라던가 무대를 꾸며주는 역할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호남 살풀이를 주셨다면 그런 살풀이의 어떤 느낌이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아마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때 많은 병풍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모레퍼시픽에도 지금 말한 산수화 병풍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처음에 그 앞에서 조금 멋있게 사진 하나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호피? 이렇게 네 맞아요. 레오파드라고 요즘은 호피라고 말 안 하고 약간 레오파드 문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호피 문양 좋아하세요? 많이 입으세요? 어제 보니까 네. 옷 중에 한 벌 있더라고요. 한 벌 있어요? 네, 하나.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일상복으로는 즐겨 입지 않으셔도 무대 의상으로는 또 파격적인 걸 또 많이 입으시니까 네. 그래도 호피는 그런 잘 안 정도로 입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멋있게 딱 제가 앞에 한번 서보라고 해서 또 이제 제가 참고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찍었는데 혹시 그 병풍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네. 그 병풍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한쪽은 약간 표범 무늬, 표범만 있는 무늬가 있었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뭔가 걷어낸 듯한 느낌을 낸 이제 병풍이 있는데 보통 이게 표범 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호랑이 무늬처럼 맞아요.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이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호랑일까요? 표범일까요? 표범. 표범. 그쵸, 표범이에요. 약간 호랑이는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쭉 그려진 게 호랑이 무늬고 표범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늬가 그려진 거잖아요. 약간 살쾡이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문화에서 표범도 범이고 호랑이도 범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참범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참범은 호랑이. 또 뭐 개범, 그래서 개범은 또 표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대형 네. 고양이과 동물들이 우리 산천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보통 저렇게 이제 호피라는 것들 아니면 뭐 표범 무늬 그런 가죽 같은 것들이 실제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또 사대부들이 또 많이 애용하거나 좋아하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네. 재밌다고 생각된 게 병풍 그림에 네. 저렇게 그 장막처럼 네. 그 저거를 호피 무늬의 그림을 거두면 뒤에 많은 물건들이 지금 보이는데 네. 지금 8폭이란 말이죠. 네. 그럼 저걸 완전히 거두면 네. 어느 장면이 나올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네. 그거를 하필 병풍에 썼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저 호피 장막도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저 그림들 보면 그림 안에 뭐 책도 있고 책장도 그려져 있고 뭐 향로라던가 악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려져 있어요. 저걸 그리는 주제가 보통 책가도라고 합니다. 책가도. 네. 그래서 책이 그려진 그림들이 이제 네. 대부분이죠. 보통 책가도의 시작은 아마 한 17세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때 보통 처음에 시작은 이제 궁중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민간으로 갔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역사인데 그래서 언제냐면 이제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을 해요. 그거 아세요? 왕자도 성균관에 입학하는 거 아세요? 물론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례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왕세자도 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조선의 그쵸. 왕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하들하고 계속 뭔가 경연이라고 해서 그런 논어라던가 맹자라던가 이런 걸로 계속 싸워야 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걸 왕이 지면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세자가 이렇게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학문과 관련된 의뢰를 할 때 왕이 선물해 주는 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잔뜩 그려서 선물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책가도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저 호피 자막도 이전 시대의 책가도는 딱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저게 민간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민간으로 오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도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에는. 그쵸. 책도 지금은 우리가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가면 좀 책을 쉽게 사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저런 책을 구하려면 중국에 직접 가야 하고 또 그 중국에서 구한 책을 한국에서 유통시키려면 저걸 필사하는 분들이 되게 그쵸. 많았어요. 음.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저 책 책으로. 한 권이 굉장히 귀하고 어떤 책은 뭐 집 한 채 값이기도 하고 그런데 책보다 이제 더 비싼 물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쭉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또 그 음. 물건 안에다가 상징을 넣어서 네. 저렇게 보여주는 게 책가도인데 음. 말이 길어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보시는 분도 재밌어야 될 텐데. 네.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을 하는 편이라. 네. 근데 저 호피장마토의 매력은 뭐냐면 재산의 일부만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어, 네. 엄청 부자신가 봐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암시장 같은 데서 아, 아저씨가 저를 살짝 불러요. 뭔지 알 것 네, 같아. 살짝 부르는데 음.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음. 하는데 기가 막힌 거를 다 보여주는 게 네. 아니라 요만큼만 열어서 음. 잘 봐요. 이거 대단하죠. 그럼 이제 서로 되게 말도 괜히 조용하게 하게 돼요. 음. 요만큼만 봤는데 저 정도면 저걸 그쵸. 다 걷었을 때는 엄청난 게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호피장막도는 저 안에 이제 저 밖 안쪽에 확 펼쳐질 그런 다른 음.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는 겁니다. 음. 보통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책가도 형태로 쭉 다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렇게 조금만 그리고 보여주는 포인트에 뭐 비싼 거나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상상력도 자극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의 상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